예, 안녕하세요. 정치 쇼핑몰 파라이닷컴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권의 정치와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충청인의 관점 그리고 정당의 관점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시의원이셨던 김동섭 권리당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섭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이신 박희조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박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두 분 뵀는데 예, 두 분도 뭐 오랜만에 뵙나요? 네. 예, 오랜만에 봤습니다. 잘 아시죠? 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지만 또 예, 오늘 예. 뭐 방송 내용 자체가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또 예. 말씀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두 가지의 굵직한 주제 그리고 한 가지의 또 주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 충청권을 비롯한 그 전국의 그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다 기사 접하셨죠? 예,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예. 많은 영이었습니다. 많은 영향이었습니다. 예, 아주 뭐 예. 나경원 대표가 예. 작심하고 핵폭탄을 한번 날린 것 같은데요. 또 덕분에 예.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 뭐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좀 전국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나 아니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추세이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한 2년 지금 가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5년 임기 중에서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에 정부 실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누적된 불만들이 네. 쌓이고 쌓여서 이제 좀 여론조사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 중반대에서 뭐 오차 범위 안에 1~2% 범위로 지금 굉장히 좁혀져 있잖아요. 예,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까지 볼 때 가장 근접해요. 가장 많이 좁혀졌다고 보여집니다. 뭐 네. 위기감 이런 거 안 느끼세요? 자유한국당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이제 드디어 예. 한 방 날려줄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맞추려면은 네. 보역 구도가 적당히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예. 헛바지를 너무 해가지고 저희가 예. 한 방 날리기가 좀 애처로웠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네. 존경하는 예. 뭐 존경하지 않습니다만 예.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네. 황 대표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좀 부족하니까 뭔가 좀 한번 해야겠다 하게 날린 것이 예. 분명히 슈팅을 한 것 같은데 잘 네네. 찬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헛발질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현재로서는 좀 지지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유가. 있어서 예. 정말 뭐 좋긴 한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5년 임기 중에서 이제 좀 거의 좀 절반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국민들이 좀 아우성입니다, 사실. 뭐 외교, 예. 뭐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국민들의 그런 염원과 달리 다른 길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좀 그동안에 이제 내재된 여러 가지 좀 그 뭐 불만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금 하나씩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역대 네. 정권의 지지율 그런 트렌드를 보면은 정권이 한 중반 정도쯤에서 좀 사실 좀 이게 문재인 정부는 사실 늦게 온 겁니다. 사실 이런 네. 현상이 언젠가는 좀 이제 뭐 이게 이제 고착화돼서 얼마만큼 이제 더 좀 벌어지느냐 네. 이게 문제가 남았는데요. 아마 정권의 어떤 속성상 이 큰 흐름을 좀 바로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좋습니다. 뭐 네. 아전인수 해석이니까 뭐 좋습니다.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박 대변인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어요. 뭐 위치, 내치 뭐 구분해서 외교라든가 경제적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네. 반사 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 정책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몸에 맞지 않았어요. 체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북스럽고 어렵죠. 안 하던 걸 해보려니까 어렵죠. 왜? 예전부터 키워서 몇십 년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정치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감이 좀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국제적인 상황과 뭐 흔히 말하는 뭐 미국과 중국 FTA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하면은 우리 이 당의 지지율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높아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잠깐만요. 일단 이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이런 정당 지지율이 더 급격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미 협상 결렬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발언이라든가 센 액션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 결집하는 거에 일부 현상으로 지지율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이 아마 그 뭐 지지율에 일부 영향을 좀 미쳤는데 그게 이제 일정 부분은 우리 보수층 지지층들한테 결집하는 효과도 뭐 있었을 테고요. 또 더 근본적인 거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민심이다. 봐야죠. 일관되게 민심이다. 아까도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방향은 옳다. 역대 정권에서 최근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은 이제 야당으로부터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게 국정 방향이 맞다. 맞지 않나 그러면 뭐 틀리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지지율이 자꾸 이제 민심하고 괴리가 되느냐? 뻘짓을 하니까 그래요. 자꾸 이제 청와대하고 민심 또 여당과의 민심 이게 자꾸 이제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거를 자꾸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민심이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이런 거를 알고를 이제 때로는 이제 국정 방향을 좀 필요하면 좀 바꿔야 되는데 권력의 속성상 국정이 한번 굴러가면은 관성이 생겨서 이걸 방향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참 청와대에 계셨다 오셨죠?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도 큰 어느 영향이 정부 때 있죠. 갔다 오셨죠? 이명박 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갔다 오셨죠? 사대강 막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적폐청산이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큰 굵직한 그 국정 기조들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민심은 자꾸 바꾸라고 하는데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지율이 그 지금 트렌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지지율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되거나 이렇게 될까요? 네, 지지율은 어차피 민심은 요동치게 돼 있고요. 정치인은 그 민심의 위에 떠 있는 뭐 조각배와 같다. 뭐 다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듯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민심의 방향과 다르면은 언제든지 그 정치를 뒤바꿀 수도 있고 또는 지지율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하고 거의 근접하게 돼 있다. 뭐 오차 범위 내에 갭이 좀 있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매우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 총선에서 한 방에 휙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매우 좋게 생각하는데 김정은 수석부대변인이라고 하는 그의 그 어휘 선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산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걸 계산에 넣지 말았어야죠. 왜 서비스로 소주를 줬는데 그걸 나중에 계산서에 계산을 넣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손님은 다음에 안 옵니다. 때문에 그런 발언을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었고요. 어휘 선택이 잘못됐다. 때문에 국민들이
향후에는 그에 대한 부적절함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네. 우리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변인 예, 왜 예. 이렇게 센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국민들이 보기 민망하게. 알다시피 예.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예. 그 외국 언론사에서 거론을 한 거를 재인용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블룸버그 통신인가요? 예, 네, 거기서. 블룸버그 예, 통신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회의장에서 홍영표 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는데 너무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 너무 켜졌어요. 네. 무시해버렸잖아요. 25분 동안 정지시켰죠? 맞습니다. 발언을. 이제 예. 사상 초유했던 그런 이제 헌정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은 좀 헌정을 좀 유린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데 네. 좀 폭거에 가까운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네.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이후에 여러 엇갈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응들 중에서는 비판하는 우리 김동석 의원님처럼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주변에 듣기로는 할 얘기했다. 속 시원하다. 네. 예. 북한 문재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했다. 네. 할 얘기했다.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요. 아니 주변에야 당연하겠죠. 네. 한국 당연히 자유한국당 당사 주변에서 당연히 잘했다고 하지. 아니, 그리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 예. 이제 정부 여당의 태도를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좀 집권 여당으로서 좀 포용력 있게 좀 대범하게 이거를 좀 대처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했다. 결국은 뭐냐? 예. 결국은 뭐냐? 포용해달라는 거는 발언이 잘못됐다. 예, 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이야, 아니, 역시. 예.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조사에서 언론에 좀 보도된 거에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우리가 민주당에 추월했다라는 네. 게 큰 이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추호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민주당이 그 동안에 아우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반된 여론이 역시 반영된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인사가 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충청권 인사가 한 명도 없었던 점, 또 세정보, 또 공주보 등 또 우리 금강수교에 있는 보를 또 일방적으로 민심하고 전혀 지금 뭐 무관하게 좀 철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 네. 기타 정책이라든지 뭐 예산 배정에 문제 있어서 타 지역에 있어서 너무 소외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에 대해서 네. 지난주 조사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처음으로 뭐 추월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여론조사 그 기법에 있어서 충청권이 전국적으로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샘플이 저- 200부 좀 맞습니다. 넘었죠.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하면은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좁혀졌다, 어떤 때는 벌어졌다 이런 현상들이 네. 조사 기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질문의 이번- 어떤 유형도 다를 수 예, 있고요. 예. 그게 좀 예. 튄다라는 용어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뭐 기뻐하거나 자망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뭐 겸손 모드. 그런 이제 채찍으로 좀 알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 되시더니 예. 예, 어떤 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언어의 예, 하나하나의 그 정제된 느낌들이 아니 실제로 또 예. 이번 주 주간 조사 같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의하면은 예. 또 충청권의 지지율 격차가 또 반전이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좀 예, 완전 예. 역전됐더라고요, 또. 예. 예.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정제된 언어를 하시면은 예. 이 정치 파라유가 안 팔려요. 맞아요. 파라유닷컴인데. 좀 예. 확실하게 좀 이렇게 그 좋은 점 예. 뭔가 좀 땡기게 해야 주는데 예.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예. 좀 여론조사는 예.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는 어떠한 샘플링을 하느냐 또는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예. 뭐 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물론 여론조사가 뭐 잘 나온 거 정말 축하드리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이런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네. 우리 당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 충청권 홀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 또는 그 충청 그 각 지역별로 그걸 보면은 대전 출신, 충청도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게 한 명입니다 현재. 다만 지금 한 명. 뭐가 한 명. 중요하냐면 네. 그 적재적소에 해야겠죠.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이 만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역량이 충분하고 검증된 사람을 모셔다가 그 업무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차 지금 지났습니다. 네, 3년 앞으로 남았죠. 3년 예. 남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얼마든지 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역량을 좀 더 배양할 필요가 있고 네. 여론을 몰아주셔야 우리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 잠깐만, 대변인 또 한 가지. 예. 청와대 대변인 또 같아요. 한 가지. 근데 적재적소 능력인사 이거는 아니 예. 청와대 전화 올 것 같은데. 청와대 대변인이 꼭 하는 말 같아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아까 4대 강보에서 그 금강보 말씀하셨어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인데 공주보가 지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다른 보와는 달리 공주보가 조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환경부 조사 검증 위원회인가요? 뭐 그쪽에서 예. 안을 냈어요. 안을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좀 더 숙성시키고 또 네. 찬반에 대한 거 앞으로의 벌어질 여러 가지의 문제점 네. 향후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향후에 또 결정을 이제 완벽하게 할 겁니다. 아직은 100% 결정된 그렇죠.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네.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의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네. 또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 중앙 정부의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추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각 지자체에서 또는 중앙 정부에다가 관련돼 있는 중앙 정부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올렸습니다. 네.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정해서 예. 픽스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셔도 될 것 같고 염려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에 아니, 잠깐, 중요한 거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대변인님 중요한 거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론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아니고 이제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계속 이제 좋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들, 좀 전에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년 총선이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 좀 내야겠다. 네.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 뭐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새로 뽑는 네. 그런 이벤트라든가, 그 다음에 나경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헛발질 한 말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두 분 이렇게 처음 모셔가지고 우리 정치 쇼핑몰 파라이닷컴 시즌 2 1회인데 네.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우리 저 김도석 의원님 바라는 게 저 이제 여당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동의할 부분들은 또 동의도 해주시고 또 동의 못할 부분들은 동의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네. 축하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지역 현안 이야기가 예, 또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예. 불거지는 이야기가 바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맞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폭발력이 큽니다. 오늘도 관련돼 가지고 예, 지금 예.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네네. 예, 우리 박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언론 보도에는 네. 21일 날 허태정 시장이 직접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아마 대전시가 예. 대전시가 개청 이래로 최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디가 돼도. 예. 이거는 예, 전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전시 그리고 허태정 시장의 정치 능력, 예, 정무적인 그런 판단 능력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난. 예.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지금 사건을 하나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혹평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거슬러 올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이게 이제 처음 거론됐던 거는 작년 지방선거에 네. 허태전 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사실 당시 박성윤 시장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직후에 이제 부랴부랴 하실 낸 거거든요. 부랴부랴. 그러다 보니까 공약 경쟁으로. 그렇죠. 예. 박성윤 시장은 특정은 하지 않고 신축하겠다고 했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허태정 시장은 중구로 딱 못을 박았어요. 현 스포츠타운에다가 예.
위치에 예, 예. 한밭종합운동장이죠. 스포츠타운은 중구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달 취임 이후에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로 대상 후보지를 좀 용역을 줘서 한번 하겠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지자체 간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 허태진 시장이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언급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 허태정 시장이 뒤로 빠지고 네네. 그때 한선희 국장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선정 기준도 좀 발표도 하고. 네. 담당 국장이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 아니, 아니에요? 예. 제가 나왔으면 빠진 건데 담당 국장이 나온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업무가 제가 나왔으면 어찌됐든 허 시장이 빠진 어쨌든 거죠. 이제 얘기를 한번 예,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 논란이 커지고 예, 예. 뭐 삭발, 뭐 요즘 또 단식 예, 구의원들이 예, 그렇게 이렇게 좀 논란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허 시장이 뭐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본래 취지대로 하겠다.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전에 음. 이 아까 언급한 한선희 국장이 내가 5가지 그 기준을 발표할 때 예. 2030년 하계 아시안 게임과 연계하겠다. 예. 뭐 이거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둔 아주 의도된 좀 발언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서남부 스포츠 타운과 연계된 뭐 걸로 제가 많이 발언 안 인식을 했습니다. 했죠.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에다 났으니까. 그 이후에 예. 원래 취지대로 가겠다. 예.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건 또 예. 다시 또 중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취지는 중구죠. 중구. 예. 예. 그래서 지금 허태정 시장이 처음 발언을 어기고 갈짓자 행보를 지금도 하기 때문에 과연 결과 발표 이후에 어느 지자체가 수긍할 수 수긍할 없는. 수 있겠느냐. 음. 그래서 이거는 갈등의 씨앗은 허태정 시장이 뿌렸기 때문에 예. 허 시장이 결자유지 차원에 해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큰 숙제다. 좋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보다 먼저 예. 그러면 예. 박 대변인께서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예. 그 뭐 제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구도 있고 있지만은 하여튼 뭐 현재 제가 좀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으로 왔기 때문에 예. 아이, 야당 입장에서 곤란하시겠네요. 분위기. 대전시와 또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시 견제하고 또 제안을 제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얘기하는 건 이 자리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학자 또 전문가 또 심지어 우리 저 공무원들 시민들 할 거 없이 이 지금 취재하는 과정이 너무 지금 불투명하고 아니 어디로 갔으면 원칙도 좋겠냐는 없다. 말씀을 여쭤봤는데 일단은 후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뒤에 자, 제가 예, 다시 예. 예, 하고 예, 일단은 제가 뭐-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예. 이 팔기 위해서 저도 지금 골라 하고 있는 거입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하셨잖아요. 우리 허 시장께서 하셨는데 이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개보수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은. 그래서 예. 그 공약이 처음에 내세웠던 공약이 그 당시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했는데 네. 시정을 맡아보니까 이게 또 아닐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보던 거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공약을 다시 리뉴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갈짓자냐,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현재 대전시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동서 격차.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말씀했었던 발표했죠. 뭐 4대 우리 4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유치한다고 하는 아시안 게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해가지고 아마 설정을 할 겁니다. 다만 네네. 중요한 거는 어느 저도 유성구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저도 유성구 안 하면은 너무 저도 솔직하게. 저도 그냥 할까요? 그건 이제 저도 네. 정말로 유성구에 왔으면 좋겠고 유성구를 유출하기 위해서 저도 발벗고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전에 말씀드린 아전인수 우리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전시에서 그런 합당한 합리적이고 좀 누구나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내세워서 좋게 아마 확인할 겁니다. 일단 후보지 중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했고 예, 다섯 개 예. 항목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어떻게 예. 점수 부여하겠다도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이라는 건 그냥 그 시스템이고 이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게 그렇죠. 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결과 다 정보 공개해라 뭐 이렇게 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벌써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정무적 우리-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어차피 네. 두 분이 뭐 또 정당에서 정치적 예, 예.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김동석 어떤 관점인가 좀 그게 중요해요. 의원님께서 얘기한 네, 이제 네. 공약하기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공약 당시하고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은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꿀 때 왜 바꿔야 되는지, 그렇죠. 왜 바꿔야 되는지 시민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실. 과정상에 없고 예. 그냥 대전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어서도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정무적인 거, 예. 이런 또 행정의 투명성, 또 절차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많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혼란, 이 갈등까지 오게 된 거는 전적으로 사실 허태전 시장이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후보지 좀 선정 과정에서 5가지 기준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정성적인 거, 또 예. 정량적인 거를 좀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거. 정성적인 건 사실 뭐 이게 주기 나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CEO에 계셨으면 그게 알겠지만 바로 정무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예. 이 처음에 공약 변경하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 없이 하는 부분 이런 것들 과정까지 현재까지 오는 거 보면은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행정가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또 필요한 그런 자질도 있는데 예. 정치인으로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제가 보기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로입니다. 행정의 그러니까- 투명성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가시네. 그래서 광역단체장 밑에 부단체장 중에서 한 명을 정무부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무부 시장이 네. 시장이 조금 부족한 정무적인 기능을 좀 보좌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전시의 정무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예, 사실 5개 구청장이 다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예. 사실 이제 각 단체별로 선정 이후에 이제 손익계산서 네. 또 선정 이후에 이제 손익계산 다를 텐데 지금 20일 날 선정 이전을 본다면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네. 각 단체장들은 왜냐하면은 자기 지역에 오더라도 오면 더 좋은 거고 못 오더라도 유치하는 과정 자체가 네. 시민들, 그러니까 구민들을 좀 단결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또 기능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대덕구로 안 가도 좋다 이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아니, 대덕 구민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였으니까. 중구가 제일 어려워요. 아니 너무 이렇게 너무 진부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굳이 이렇게 공모를 안 해도 공모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공모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쵸,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 근데 어떤 그게- 자질이 지금 그게 문제가 좀 이제 있다. 뭐 좀 정무적 판단이 뭐 없느니 정무적 라인 잘못하느니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비약시킨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의 정무부시장은 뭐 그냥 허수아비 아니잖아요. 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무부시장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허 시장께서도 우리 대전시장으로서 역할 잘하고 계신데 다만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라고 하는 그 공약 사항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더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더 그 어떤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서 좀 더 그런 변경된 상황이라든가 있으면은 좀 더 시민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고 고하고 네. 소통하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예. 어쨌든 4년 동안 우리 시정을 맡겼습니다. 네, 네. 시정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대전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이번에 이 선정을 하는 과정도 한번 네. 보면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요. 더 저보다 더 진부한 얘기를 어찌됐든 아니. 원칙적인 이야기는 다 제가 알아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4월 초까지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발표가 선정지가 그래요? 예, 4월 예, 한 예. 7일 정도 지금 예상하네요.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동력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갈등이 네. 생기고 계속 논란이 확산되면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지금 예, 예. 저는 어떤 결론으로 가든 네. 광역 예, 예. 행정을 하면서 늘 이런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사안은 좀 다른 건데 네. 야구장은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 최대 지금 관심사항이고 희망사항이잖아요. 네. 그 선전 과정이 하나였던 축제처럼 이게 진행됐으면 진짜 아쉬움입니다. 축제처럼 계속 아쉬움만 네, 축제처럼 그 해서 발표할 때는 참 우리 다 예. 모든 시민들 5개 구의 구민들이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게 책임이 예, 누구에 있느냐?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시장의 있다. 책임이 예. 있다는 거죠. 네. 자, 제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 드림 이- 파크가 예. 허태진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역작이라고 좀 봐야 되죠. 예. 본인이 의도한 대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념을 가지고 이제 추진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어긋난 거거든 사실은요. 앞으로 아직 어긋난다는 모르잖아요. 이제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면 네.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꼬였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또 다른 이제 허태진 시장이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대전 현안들을 추진할 때 예. 이 지금 사례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과가 발표되고 수습하는 것도 사실 이제 시장의 지금 능력이고 네.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예. 저기 의원님. 회장님, 대전 시정이 잘 가야겠죠? 우리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사실 예, 예. 뭐 잘 되지 말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잘 자꾸 되라고 이렇게 좀 잘못되는 그 조금 미세한 부분만 있으면 막 틈을 버리려고 아닙니다, 가지고 이게. 아쉬운 바람이 있는데 미세한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걸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네. 대전시는 광역입니다. 광역. 그리고 5개 구가 있습니다. 네. 다른 도와 달라서 또 서울시와 달라서 예. 우리 5개 구가 거의 다 비슷해요. 대전시는 한 생활권입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서 저쪽 뭐 강서구에서 저쪽 어디죠? 강동구인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가야 되나요? 예. 그리고 저기 서산 안면도 그 태안에서 금산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지역이 다 틀려요. 특성이 있어요. 같은 시군구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이 있고 소지역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예. 대전은 한 생활권이고 위아더 대전입니다. 예. 어딜 가나 위아더 똑같다. 대전. 그럼요. 우리 대전을 위해서 예, 예. 어디에 입지하든지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예, 좀 더 예. 지켜봐 주시고 예, 예. 또 그리고 애초에 허태정 시장께서 공약한 내용 그리고 사정 변경에 의해서 미세하게 좀 반경이 되고 예.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예. 우리 일단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미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4월 7일 예. 발표할 때까지는 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지켜봐주고. 그때 보고 정치권에서 한번 좀 말씀하시죠. 도움도 더 주시고. 네, 도움 예, 많이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훈훈합니다. 네, 네. 이거 관련돼서 하나 좀 저희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짧게 끝내셔야 되는 게 네네. 마지막 저기 하나만 좀 중요한 얘기할게요. 발제가 하나 예. 있으시잖아요. 박 하나가 대변인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작년 예. 우리 허태정 시장이 갑자기 용역을 발표를 했는데 용역을 발표할 때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명히 좀 뭐 극한 뭐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거를 알면서 예. 용역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예. 의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거 왜 그랬냐? 예.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 말씀했어요. 정답을.
5개 구가 각자 각 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5개 구가 구민들이 결집하는 득이 있었어요. 그 5개 구청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예. 제가 원하는 우리 허태진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엉뚱한 지금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정무적인 첫 단추가 능력 잘 끼워졌다. 이게 예.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 지적하고 싶습니다. 넘어가셔야죠. 오늘 뭐 굵직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정당 지지율 변화와 그리고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게 뭐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다 보니까 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찌됐든 지금 기간이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더 지켜봐야 될 얘기 같고 지금 우리 박 대변인님이 작은 주제지만 중요한 네네. 이야기 발제 하나 그렇죠. 맡으셨죠? 예, 그래서 예. 내년 이제 총선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예. 우리 지역의 치안을 좀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관련된 겁니다. 현 청장님이시죠? 네, 예, 또 핫 뉴스입니다. 예. 이분께서 최근에 대전청장으로 부임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정치권으로의 어떤 관심이 있고 정치권으로 진입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네. 안 한다고는 나왔더라고요. 안 한다고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네. 출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안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다,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뭐 있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정치인의 수사를 쓰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예. 그렇게 얘기하는 들 많아서 예. 내년에 모 정당으로 모 지역에 지금 나가지 않느냐라는 세간의 얘기가 자유한국당이었어요? 많습니다. 우리 당은 아닌 것 같고요. 무정당이. 그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우리 황운하 청장이 예. 오늘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에서 네.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황운하 청장이 선거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이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기사화가 좀 일제히 됐습니다. 울산시 얘기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시당. 내 작년 지방선거가 뭐 잘못됐다라고 진상조사단을 꾸몄는데 그 진상조사단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서 예. 황운하 청장을 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발하지 않았어요? 예정이다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인 당시 저 비서실장이 아파트 비리 혐의 관련돼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확정 발표된 그 다음 날 경찰에서 비서실을 들이닥쳐가지고 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황운하 이제 청장이 울산 경찰 당시 청장을 할 때 울산지방청장이 황운하 청장이었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당시 그런 압수수색 때문에 언론에 뭐 크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김기현 시장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고 최근에 좀 언론에 보도하면은 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당선됐죠? 당선 안 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 됐어요? 오랜 네, 친구인 네. 송철호 시장이 됐죠. 예, 예. 민주당에서 됐고요. 예, 근데 예. 그 비서실장이 그러면은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네. 최근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끈을 하고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응을 좀 할 예정인데요. 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냐면은 뭐 황운하 청장님이 내년 뭐 선거하고 무관하면은 이게 전혀 뉴스가 안 되죠. 뉴스가 안 되는데 네. 술 마신대요? 뭐 그런 좀 뉘앙스의 좀 언론 인터뷰도 어느 있었고 본인이 저 옛날에 중부서장을 네, 했었고 중부. 그래서 중국. 유천동 뭐 예, 성매매촌. 집장촌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서 뭐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대덕군 안 가신대요? 얘기가 있었는데 모릅니다. 그는 뭐 이제 우리 민주당 내 사장이기 때문에 대덕군으로 자 그럼 대덕군 정리하자면 일단 황운하 현 대전 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잠재적인 총선 주자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전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차원 지금 아니겠습니까? 저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무릎 꿇고 사죄해라. 또 황운하 청장을
해임시켜라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추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 보니까 확실히 그 황운하 청장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 못지않게 센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요. 괜히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황운하 청장 띄워주는 글쎄 거 같은데요?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이고 또 이게 그 맨 밑에 뭐가 있냐면은 네네. 황운하 청장이 경찰 수사 독립을 수사권 독립. 외쳐온 수사권 독립의 전령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늘 이렇게 검경 갈등에 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경 수사권의 지금 핵심에 지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년 총선하고도 관련돼 있지만은 검찰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또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아주 좀 폭발성이 좀 간 이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네. 이 문제하고 검경 수사권 독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이 울산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그 선거대책본부위원회나 그쪽에서 황운하 전 울산청장을 고발한 거하고는 고발할 예정인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황운하 이 대전청장 전 울산청장께서 그 당시에 그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게 뭐 직권남용 뭐 늦은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했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건 그거들의 별거의 문제인데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볼 때는 예. 황운하 청장께서 다코스 예. 의식을 거북하다. 좀 뭐 그런 것 같, 되게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 출마도 좀 상당히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시고 미리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출마를 한다면 본인은 자유겠지만은 만약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은 출마에 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으로 좀 작용이 되겠죠. 네, 어찌됐든 뭐 그 부분은 일단 고발을 아직 한 상태는 아니니까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예정이라고 예. 했으니까 예, 뭐 오늘 또 우리 지역과 관련된 또 이수여서 우리 대변인님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 파라유닷컴 시즌 2 네, 예, 나오셨는데 뜨겁게 논쟁 토론해주셔서 고마운데 네. 예, 소감 한마디 한 말씀씩 좀 먼저 하시죠. 저는 좀 이렇게 예, 세일 좀 하려고 예. 이렇게 막 그냥 팔아요 예, 골라 오세요 하고 있는데 네,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이, 그 예, 우리 박희조 대변인께서 너무 그 격조 있게 네, 희조가 격조 있게 하셔가지고 네. 격조 높은 분들은 잘 안 올 것 같고요. 네. 예. 저처럼 이렇게 서민같이 이렇게 우리 팔아요 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뵙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시즌 2를 좀 맞이해서 특히 우리 김동석 전 시의원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좀 풍성해지고 뭐 골라 또 차는 또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팩트에 좀 근거해서 또 지역 밀착형 그런 소재를 많이 발굴하고 또 제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좀 보다 좀 선명하게 좀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좀 재미있는 그런 시즌 2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 쇼핑몰 파라요닷컴 시즌 2, 예, 충청권의 정치와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충청인의 관점에서 저희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지역이 뭔가 좀 새롭게 변화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TV 이 토론을 보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저희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또 저희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 또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게 좀 해야 돼. 우리 박 대표님 너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막.